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의혹, 이 정도면 미국서는 핵폭발 일어난다. 얼빠진 한국의 보수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꼭 한 달 지나면 제가 이 북미에 거주한 지가 33년이 됩니다. 그동안 여기서 학사 석사를 했고 박사 2를 했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치열하게 제가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제가 미국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사실도 진실도 아닐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특별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을 볼 때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왜 한국의 보수들이 저 모양인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왜 저렇게 잡지 못해서 야단인가? 여러분, 여기 지금 그 미국에서는 마이크 플린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고 안보보좌관으로 들였다가 3주 만에 사퇴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 UN 러시아 대사와 나눈 대화, 그걸 사실대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말하지 않았고 FBI에 또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조사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미국의 그 안보보좌관 역사 가운데 제일 아주 그냥 적은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했던 마이크 플린. 이번에 그 미국의 법무부에서 마이크 플린에 대한 그런 모든 기소, 이 모든 걸 다 드롭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미국에 아주 뭐 화제거리죠.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 보수, 미국의 보수, 특별히 팍스 뉴스 같은데 보면 매 방송 프로그램마다 거기에 이제 그 보수 인사들이 나와서 아주 열렬하게 아주 그냥 그 성토를 합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분위기에 한국의 지금 이 부정선거 의혹, 이 증거, 이런 것들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핵폭발을 일으킵니다. 보수들이 이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 싸웁니다. 한국에 지금 하는 걸 보면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얼빠진 한국의 보수들, 그런 얘기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 25일 날 조선닷컴에 난 기사입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선거 부정설을 추적하는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 이분과 이제 대담한 것을 기사화한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제일 인기 기사가 사람들이 많이 본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읽어보신 분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여기 박 변호사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선거구의 사전투표 상자를 여니 1번을 찍은 투표지가 신권 뭉지처럼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빳빳한 새돈, 그 아주 착착착착 그냥 아주 질서정연하게 잡혀있는, 딱 붙어있는 그것처럼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선거구에서는 인쇄가 한쪽으로 쏠린 투표지, 아래 여백이 긴 사전 투표지도 나왔다. 이런 것도 투표지입니까? 서울 성북구 개표 동영상에는 사전 투표지가 2장씩 전표처럼 붙어 있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 투표지는 선거인이 올 때마다 발급기로 출력해 주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여기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 박 변호사가 직접 찍은 그 사진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주 신권 100장씩 묶은 것처럼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작이 아니면. 박주현 전 청와대 특별감찰 담당관은 선거구 6곳의 무효소송을 위해 투표함 증거 보존 집행에 참여했다. 투표지 보관 현장을 직접 발로 뛴 변호사다. 변호사고 청와대에서 특별감찰 담당관을 맡았던 쟁쟁한 실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서를 놓고 말로써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마치 취재기자처럼 팩트를 수집해온 셈이다. 투표 상자 속에 빳빳한 신권처럼 100장 단위로 묶인 사전투표지 다발 사진은 직접 찍었다고 들었다. 네, 박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전 현직 선관위 고위 관계자도 이 빳빳한 투표지 사진과 정식 규격이 아닌 투표지 사진을 보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반응을 했다. 우리 아주 보수에서 잘 알려진 논객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철석같이 선관위를 믿습니다. 뭘 그렇게 믿어요? 미국에서는 삼권 분립을 철저히 한 이유가 공무원들 그리고 또 제도 거기에 이 각 부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삼권 분립을 하고 치열하게 그걸 감시하고 그러는데 무엇을 믿고 선관위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자기 아는 상식적인 거 가지고 그냥 마치 전문적인 지식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막 짓밟는 모습을 볼 때 참 얼빠진 저런 이 보수주의 논객들이라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도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네, 계속 인용합니다. 분당을 투표지 상자들은 통 빈 주택 전시관 안에 있었다. 거기다 보관했다는 겁니다. CCTV는 없고 감시 TV도 없고 출입문은 번호키였다. 뭐 알기만 하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조작한 투표지를 집어넣고도 남을 만큼 허술했다. 네. 아이고, 미국가 됐으면 가만 안 있죠. 남양주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상자에는 지역 선관위 위원장 직인이 찍혀야 할 봉인지에 사무국장 직인도 찍혀 있었다. 법 위반 아니냐고 따지니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 위반이어도 뭐 괜찮아. 뭐 도장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네. 이 선관위가 참 엿장수 맘대로 해요. 엿장수를 하세요. 차라리.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다. 열려있는 투표 상자도 있었다. 남양주 물류창고의 소각장에서 뜯긴 봉인지, 기표도장, 인주, 투표함, 뚜껑핀, 기표 소막 등이 발견된 적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질문하니까 박 변호사가 증거보존 집행을 위해 가본 곳이다. 주위가 눈밭이고 인적이 드물었는데 시민들이 근처 소각장에서 이런 물품들을 찾아냈다. 투표상자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거비품 잡동사니를 한꺼번에 버린다고 들었다. 선관위는 왜 이게 의혹의 대상이냐고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을 하길 비닐 포장도 안 벗긴 새 기표 도장도 있었다. 기표 도장은 만년필처럼 잉크가 들어있어서 인주가 필요 없다. 그런데 인주가 나왔다.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날인 4월 11일 저녁 한 직원이 투표함 보관 장소에 들어와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 말도 안 되죠. 당초 사전투표함에 붙어있던 봉인지와 개표날의 봉인지가 다른 경우가 달라요. 서로 같아야지.
여러 곳에서 그것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보고됐다. 이러고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실수로 잘못 붙인 봉인지를 제대로 붙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개표할 때는 사전투표함 뚜껑 둘레의 봉인지를 뜯어내는데 인천 연수울에 증거보존 집행을 가니 뚜껑 중앙의 구멍, 거기다 집어넣었죠. 거기다 구멍에 붙여놓은 봉인지가 뜯겨 있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 수 있게 핀도 뽑혀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자 그 다음 대전 유성홀의 증거보존 집행부터는 모든 투표함 봉인지를 다 뜯어놨다. 더 이상 말 듣지 않으려고, 더 이상 지적받지 않으려고 이 선관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미국에서는 이거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거 보수들이요. 참 얼빠진 한국의 보수들. 당신들이 지도자들이라고. 많이 배워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보수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미 개표된 투표함이니 신경을 덜 쓴 게 아닐까? 답을 합니다. 훼손된 봉인지나 투표 상자가 너무 많이 있었다. 개표 동영상에서 다른 투표지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빳빳한 아까 그 신권 같이 되어 있는 사전 투표지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의혹 제기가 나죠. 화성병 선거구였다가 3월 초 선거구 획정으로 화성갑으로 넘어간 봉담읍, 화성 제1, 2 투표소인데요. 거기에서도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데이터에서 봉담읍의 관내 사전투표 전체 집계가 통째로 누락된 것이다.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컴퓨터 전산 프로그램에 조정된 선거구를 입력 못한 업무상 착오였나? 답을 합니다. 화성시 전체 제1에서 제18 투표소 관내 사전 비례대표 투표수는 8,665명으로 선관위에 집계되어 있다. 1투표소에서 18투표소까지. 화성시에서 이 숫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봉담의 빠진, 그러니까 1, 2투표소가 빠진 제3에서 제18투표소로 이루어진 화성병의 관내 사전비례 투표소도 똑같이 8,665명으로 나온다. 봉담읍 빼고 1에서 18 투표소까지 8,665명이었는데 1, 2 투표소 봉담읍 빼고 3에서 18 투표소 했는데 이게 또 같은 8,665명이네요. 결국은 봉담읍의 사전투표 결과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질문을 합니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인데 화성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나? 답을 합니다. 그쪽에서는 관내 사전투표를 관외에 포함시켜 집계했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못하고 있다. 괜한 변명만 하는 거죠.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몇 명이 찍었는지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가 안 된다.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가 안 되고 중앙선관위의 전산에서 집계를 해서 그 투표소에서 몇 명 투표했다고 알려주는 식이다. 중앙전산 프로그램에서 투표 숫자를 세팅해 거기서 변경시켜 조작해서 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조작과 연결 짓는 것은 너무 비논리 비약인데 답을 합니다. 총선 전에 선관위는 500만 명에 대해 경력, 학력, 납세, 전과, 병력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활용해 유령 투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령 투표라면 당사자는 투표를 안 해도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답을 하기를 어떤 노인이 본투표를 하러 가니 이미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런 사례가 꽤 보고됐다. 유령투표죠. 이번 사전투표율은 26.6%인데 역대 최고로 높았다. 유권자가 이렇게 많이 사전투표를 했을까? 질문합니다. 최 기자가 의심에 빠지면 모든 일상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코로나 사태로 분산 투표가 이루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전투표를 하면서 지지자들을 독려한 결과가 아닐까? 답을 하기를 부천 신중동의 경우 사전투표 인원이 1만 8,210명이었다. 그런데 투표소가 딱 한 곳이었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했지만 실제 주어진 투표 시간은 24시간이었다. 계산상 쉬지 않고 1분당 12.6명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5, 6초당 한 명이 계속 투표 함에다가 넣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혹은 또 부천 을상동은 1만 2,921명, 그러니까 1분당 9명이었다. 이것도 뭐 계산해 보면 7, 8초에 하나씩 투표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판사와 함께 법원 결정문을 들고 증거보존 집행에 나서도 사전 선거 임명부를 안 내놓고 있다. 왜 안 내놓을까요? 무슨 뭐 개인 보호니 뭐니 어쩌니 하지만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미국 같았으면요 이걸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한국 보수들 참 특별히 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 많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조사에 빠져들게 됐나? 답을 하기를 서울, 경기, 인천에서 똑같이 사전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오고 63, 36, 63대 36, 63대 36 서울의 424개 동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는 분석 자료를 보면서다. 아주 이 보수 색채가 아주 깊은 평창동 그리고 서울에 뭐 아주 이 좌파 색채가 강한 곳 다 똑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런 의혹을 가졌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통계적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수도권 표심이 비슷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네. 보수 안에서 말이죠. 네. 현실에서 이미 나온 걸 통계가 이상해서 못 믿겠다. 고 부정하는 격인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야 63대 36 사전 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확인한 시각은 4월 16일 오후 4시 55분이었다. 모든 개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끝났다. 그러니까 한 6시간 후에 네, 그 사전 득표율 분석 데이터를 누가 확인했어요. 발표했어요. 인터넷에서. 그 짧은 기간에 아무리 천재라 해도 선거구와 사전 투표소마다 득표수 자료를 모두 다운받고 집계하고 심지어 관내, 관외 사전 득표수까지 분석할 수는 없다. 무슨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자료는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네. 이 데이터는 그 전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뜻이다. 단지 6시간 만에 발표가 나온 거는 6시간 만에 이미 사전에 있던 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사전에 조작된 거기에 숫자에 투표수를 맞췄다고 보는 것이다. 내부자에 의해 이 자료가 유출됐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입증이 안 된 주장을 떠들 자리는 아니다. 분석 데이터의 출처를 확인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을 합니다.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 태국이었다고 했습니다. 태국. 나는 그 전에 국세청 교육원 전임 교수로 3년간 근무해 통계 숫자에 익숙해 있다. 조작값이 있었다고 본다. 내가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주겠다고 인터넷 카페에 올렸지만 아직 아무도 안 나타났다. 네. 조작된 것을 조작되지 않았다고 증명,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왜 1,000만 원 받기 위해 한번 해보지 그래요. 요새 뭐 유명한 분들이 있죠. 이병태 교수, 뭐 조갑재 대표, 또 누구죠? 또 정규재 대표 이런 사람들 한번 해보지 그러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당의 사전투표 압승은 전략투표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유권자는 하나의 모집단이 아니라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단은 완전히 별개의 집단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답을 하기를 여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일에 대거 몰려 나와서 전략투표했다는 주장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전국의 1,537개의 동별 사전투표율과 정당 투표율을 비교한 분석 데이터가 있다. 민주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반대죠. 지금 질문한 거와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와 반대입니다. 통합당 득표율이 높은 선거구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네, 이것도 반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결코 여권 성향표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사전투표의 여권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63대 36 비율로 가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분석 데이터는 검증된 것인가? 답을 하길 최근에 검증된 것이다. 당연하게 받아들인 선거 결과 분석에서 맞지 않은 것이 또 있다. 본투표에 보수 성향인 60대 이상이 많이 나온 걸로 알지만 실제로는 여권 성향인 30, 40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이거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보다 통합당 표가 오히려 약간 더 나왔다. 본투표에 30, 40대가 막 몰려 나왔는데, 쏟아져 나왔는데, 오히려 결과는 통합당이 조금 더 나았어요. 민주당보다. 사전투표에서는 60대 이상이 많이 나왔는데도 사전투표에 60대 이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당이 그러면 22%나 이긴 걸로 됐다. 정상적으로는 설명이 안 됐다. 네, 50대, 60대. 50대 절반은 그렇다 해도 여당이 22% 이겼다고 하는 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개표장에는 선관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분류기와 계수기를 거쳐 나온 100장 묶음의 표를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이고 실시간으로 정당과 언론사에 공유된다. 상업선관위에 이를 팩스와 전산망으로 보고한다.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이게 바로 선관위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믿고 지금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앵무새처럼 따라서 선관위가 100%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미국적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주 사람이 부패했다고 하는 걸 본질적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보수는 그래서 삼권 분립을 철저하게 이렇게 해서 법치를 그렇게 삼권 분립을 유지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한국 아직 보수들이 훈련 진짜 덜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0장 단위로 묶은 투표지를 대략 보는 겁니다. 투표수를 일일이 세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호 2번이나 기표가 안 된 무효표가 1번으로 민주당 표로 넘어가는 장면의 동영상도 있다. 증거도 있습니다. 부여 선거구에서 투표지 분류기로는 여당 후보표가 더 많았으나 수작업을 해보니까 오히려 100표 이상 뒤집혔다. 기계가 그만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 성북 개표장에서도 전자개표기가 1810표를 1680표로 인식한 적이 있었다.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런 사례는 오히려 전자개표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잡아낼 수 있는, 뭐 손으로 이렇게 또 검표하고 하니까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관인들이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다. 이렇게 못 잡아내고 지나간 게 더 많았을 것이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했던 이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여기 박주현 변호사가 의혹을 사실로 맹신하고 자기 위주로만 잘못 해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언론인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들은 충분히 제기할 만하다고 본다. 외면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 대상이 이런 대상으로 삼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간의 선거 부정설이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증하려는 자세가 옳다. 선관위는 아주 딱 팔짱 끼고 자기들이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고 있고, 뭐 더불어 벌건당은 그렇다 쳐도 이 소위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이 미래통합당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참 정말 얼빠진 정당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소식 들으면요 정말 코웃음을 칠 겁니다. 미국에서는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조선일보가 뜨뜻미지근하고 타협적이고 그런 것이 있는 보수신문인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신문마저 지금 이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남자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야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아닌 분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적인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나 교회 성도나 뭐 직장인이나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이 그냥 유야무야 덮이지 않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이 노력이 빛을 발해서 꼭 빛으로 드러나서 부정선거의 전체가 좀 일목요연하게 밝혀지는, 그게 한국 전체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크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